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운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테러리스트가 된 거리의 약사, 테러리스트가 된 버스커.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마천의 자격열전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사마천이 형가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자격열전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격열전의 거의 그 분량상 5분의 4 내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형가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형가가 진나라, 나중에 시왕이죠. 진나라 왕 영종을 암살하려는 미션 임파서블. 정말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못지않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활극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쉽게도 결국 그 미션 임파서블이 말 그대로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 아쉬운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형가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리의 약사, 테러리스트가 된 거리의 약사,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또 멋진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진시황이 전국 칠웅에 들어있던 나머지 6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게 서기전 221년이에요. 그런데 형가가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미션 임파서블을 거행했던 때는 서기전 227년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들이 당시에 전국 칠웅에 속한 나라들을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한 나라가 제일 먼저 망했네요. 그리고 동방의 산동반도에 자리 잡은 제나라가 221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망하고, 지금 형가를 보냈던 태자단의 나라, 연나라가 마지막에서 2번째로, 그러니까 서기전 222년에 망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그 상황을 보여주는 도표이고요. 이 한편의 그림이 형가가 진나라 왕의 궁전에서 진나라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여기 마지막에 칼을 던져서 기둥에 맞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넘어지고 아주 정말 야단법석인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형가는 결국은 미션 임파서블, 말 그대로 임파서블이 되어버린, 즉 완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망의 시절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관련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그 얘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죠. 어시 진왕 대노 익발병 예조 조왕전군 이벌련 위시 치낭 다누 이파兵이赵王简军이파옌. 이에 진나라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선물 준다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래서 크게 노해서 더욱 많은 군사를 일으켜, 여기서 예는 to go to reach some place, 어떤 곳에 가다, 도달하다, 이런 거죠. 조나라로 병사들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왕전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왕전의 군대에게 이거는 그 왕으로서 어떤 선언,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려서 연나라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아까 제가 번역한 중국사 인물과 연패에 나오는 책에
이렇게 그 초상화들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그 유명한 화가들이 작업을 해서 뭐 그냥 멋대로 그린 게 아니고 나름 그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그린 것들이라고 해요. 왕전 이 장군은 원래 삼서성 부평 사람으로 이제 전국시대 말기의 명장, 그리고 진나라 통일에 탁월한 전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연나라를 치게 했는데, 이때 그 미션 임파서블을 기획하고 그렇게 진행시켰던 그 기획자 태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그 사마천도 두 가지 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일단 먼저 진시황 봉기에 보면은 이 왕전의 군대가 연나라를 쳐서 그 도성을 함락시키고, 그때 이제 대항한 군대가 바로 태자단의 군대였는데, 태자단의 군대가 패하자 그때 태자단을 잡아서 이제 목을 쳤다고 해요. 이 한 가지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연소공 세가에 나오는, 둘 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설은 이때 그 연나라의 도성 그 개성이, 지금의 북경인데 개성이 함락되자 연나라 왕 희하고 태자단이 요동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요동으로 도망을 갔는데 계속해서 진나라 군대가 추적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 왕이 그 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니네 나라 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다 네 아들 태자단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태자단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진나라에 보내면 연나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봐라 하니까, 연나라 왕 희가 자기 아들, 자기 친자식이에요. 자기 아들의 목을 쳐서 그것을 진나라에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태자단은 진나라 군대에 패해서 진나라 군에 의해서 참수되었다. 그게 한 가지 설이고, 또 하나는 진나라 군에게 쫓긴 연나라 왕 희, 즉 자기 아버지 손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태자단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태자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병 공지, 진兵공知, 진은 다시 병사들을 진격시켜서 연나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 5년 진졸 멸련 로 연왕 희后5年 진주灭燕 루燕왕 희. 그로부터 5년 후에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 왕 희를 포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졸, 우리말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중국어에서 마침내 결국일 때는 주라고 읽고, suddenly, 갑자기, 우리가 뭐 졸지에 이렇게 쓸 때는 추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연나라 왕 희를 사로잡은 그 다음에 기명년 진병천하 이포 위황제 지민년 진빙天下 리하오웨이 황帝. 그 다음에 진나라는 천하를 병탄해서 그 황제라는 칭호를 세웠다. 즉 지금까지 진나라 왕 영정이었는데 이제는 황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왕이 아니고 황제. 어시 진축 태자단 현가지객 개망 위시 진주 타이즈 단 진커즈커 제왕. 이제 이에 진나라에서는 태자단은 이미 죽었죠. 태자단과 현가의 객이라는 건 그의 친구들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그 무리예요. 그 무리들의 뒤를 쫓고 추적을 합니다. 이에 모두 도망갔다. 이제 이 도발이의 시절, 마치 우리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라든가 그때 이 도망을 도발이라고
이제 말했죠. 이렇게 해서 모두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점리 기억나시나요? 거리의 약사. 형가와 함께 시장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같이 즐기고 술 취해서 울고 했던 호용호재하면서 살았던 거리의 약사 고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자기의 신분을 속입니다. 이제 원문을 감상해 보시면 고점리 변명성 위인 용보 익작어 송즈 송자 가오젠리 변 민싱 웨이런 용바오 니주어위 송즈. 여기서 송자는 마을 이름이에요. 하북성에 있었다는 마을 이름인데 고점리는 이름과 성을 바꿔서 남의 용보는 임시직 아르바이트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일하는 하인들보다 더 낮은 그런 임시직 알바 같은 그런 직종을 말해요. 남의 집에서 알바를 했다. 그 남의 집이 송자에 있는 송자라는 마을이었고 거기에 숨어서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 시절에 도발에 쳤던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위장 취업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는군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고점리가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해서 조용히 살아가면은 발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주인집에 뭐 악사들이 뭐 가령 무슨 잔치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악사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그럴 때 나름 또 그래도 악사로서 오래 살았던 고점리가 뭐 쟤는 연주를 잘해, 쟤는 뭐는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품평을 하는 것을 여기 이 집에 이제 하인들 중에서도 직급이 있겠죠. 그 중에 좀 직급이 좀 높은 그런 하인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저 알바는 저 친구가 뭐 저 음악을 아는지 뭐 그 잔치 때 악사들이 오거나 이러면 품평을 하는데 나름 들어보니까 뭐 좀 그 엉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주인이 고점리를 불러서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리가 거기서 정말 자기의 평소 실력을 보여줘요. 숨겨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을 사람이라든지 손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제 고점리도 아유 뭐 이렇게 그냥 그 자기의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언제까지 살 수 있겠느냐 해서 자기가 숨겨둔 옷보따리에서 원래 평상시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연주한 축을 갖고 나와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니까 이 주인집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미천한 알바생이 아니라 동등한 뭐 그런 적어도 뭐 친구 같은 뭐 그런 예로 맞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송자 전객지 문어 진시황 송즈传客之 원이 진시황. 송자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이건 돌아가면서 고점리를 손님으로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진시황에까지 들렸대요. 이게 뭐 뻥일 것 같지만은 뭐 그 당시에 그 뭐 지금처럼 이동통신 뭐 휴대폰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기이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소문으로 뭐 아주 정말 말보다 빠르게 그렇게 전달될 수가 있었나 봐요. 뭐 그 당시에 뭐 특별하게 저녁에 뭐 TV를 본다든가 뭐 다른 레크리에이션만 할 게 별로 없고 주로 뭐 그날 듣고 본 얘기들을 뭐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금방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송자에서 벌어진 고점리의 일이 진시황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뭐 그렇게 훌륭한 악사가 있으면 한번 보자. 그래서 진시황 소견, 인유식자 내왈 고점리야. 진시황 짜오젠
人有使者乃曰高见礼也. 진시황이 불러서 이제 보기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는 자가 있었어요. 고접리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는 말하기를 고접리입니다. 그러니까 형가의 친구인 고접리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참 이제 운이 없죠. 그래서 고접리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진 황제 석기선 격축 중사지 내확 기목 진 황帝系起山基柱众舍之乃获起무. 진나라 황제는 고접리 그가 축을 아주 잘 타는 것을 애석하게 아깝게 여겨서 중사지 그러니까 그를 크게 죽을지를 지은 그를 크게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자는 한국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가는데 중국 발음에서는 다시라는 뜻으로 할 때는 총으로 읽는데 무겁게 크게는 쫑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사면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처음으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사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확 기모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도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가의 친구라는 거 그런데 죽임으로써 처벌하지 않고 즉 사형을 내리지 않고 그 축을 타는 기술은 정말 대단하니까 그 대신 눈을 뽑아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님으로 만들게 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격축 미상 불칭선 시지주 웨이창 부청산. 고접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서 고접리로 하여금 이제 축을 연주하게 하는데 그 연주할 때마다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고접리를 곁에 두고 그 연주를 듣고 진시황이 그때마다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악사였나 봐요. 그래서 진시황이 나름 고접리를 크게 아껴서 점점 가까이 둬요. 정말 이제 성은을 베푸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 그 황제 옆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초익근지 고접리 내이 연치 축중 부진득근 거축 박 진황제 부중. 자, 차이 진즈 가오젠리 나이千字注中附近的晋几柱普秦皇帝普仲. 진나라 황제가 고접리를 차츰 가까이 두자. 이제 믿고 이제 신뢰하게 되니까 점점 가까이 와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고접리는 이에 납을 축이라는 악기 속에 이렇게 좀 숨겨놨어요. 무게가 나가게.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점점 더 가까이 오게 하자 축을 들어서 진나라 황제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친 거예요. 무거운 납을 집어넣은 축으로.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진시황. 그래서 어시 수주 고접리 종신 불부 근제우지인 위시遂之高监理终身不附近诸侯之人. 이에 곧 고접리를 베어버리죠. 죽여버리고 나서는 종신토록 평신토록 제우지인은
그러니까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멸망시킨 전국 7웅 중에 6나라,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시는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점리 때문에 진시황은 엄청나게 큰 그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그 어떻습니까? 고점리 그냥 비록 눈은 멀게 됐지만은 뭐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그런 제국에서 황제가 아끼는 낙사로서 뭐 그냥 여생을 편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시정에서 정말 시정잡배로서 놀고 같이 즐기고 우정을 나눴던 친구, 형가를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눈이 먼 상태에서도 이런 테러를 준비해서 실행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으면 진시황에게 어떤 큰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뭐 눈이 먼 그 악사가 그게 쉬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형가와 나눴던 우정, 그리고 그 친구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죽고 나서 형가를 봤을 때 떳떳이 할 말이 있었겠죠.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가의 죽음 뒤에 형가를 아는 지인들, 그때 그러니까 이 자객열전 형가편의 앞쪽에 보면 그 시장 바닥에서 서로 놀고 한 사람이 형가하고 이 거리의 약사 고점리하고 계백정이 있었는데 계백정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서고에서 백정이라는 말을 단순히 낮은 신분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뭐 비천한 직업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떤 그 멸시하는 뭐 그런 걸로 부른 게 이런 일에서 비롯된 걸까요? 계백정은 그때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고 호영호제 친구로 지냈지만은 계백정은 형가를 위해서 복수하러 나섰다든지 뭐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리의 악사, 버스커였던 고점리는 자기가 그냥 여생을 나름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우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를 행했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객열전에서 형가의 이야기는 모두 끝나요. 그런데 그 사마천은 이렇게 열전 마지막에 그 평가를 달아놨어요. 그것이 참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태사공활, 세원형가, 기칭 태자단지명, 천우속, 마생각야, 태과. 좀 기네요. 태사공은 그 사마천이 자기를 부르는 말이에요. 타이시 공예, 태사공이 말한다. 나는 말한다죠. 시연 징커 지청 타이즈 단즈밍天与수 마성 자오예 타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형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태자단의 명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천우속 마생각이라는 건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내리고 말머리에 말대가리에 뿔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과분하다. 이 그 천우속 마생각은 뭐냐면은 원래 그 태자단이 진나라의 그 볼모 인질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나라 왕 영정하고 태자단은 어렸을 때 그 조나라에서 같이 인질로 지냈기 때문에 친한 사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 왕 영정은 조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그 태자단은 어렸을 때 조나라에 인질로 와 있어서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태자단이 무슨 일로 진나라로 볼모로 가게 되었을 때 옛 친구인 진왕 영정이 따뜻하게 대해주기는커녕 아주 푸대접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태자단이 진왕 영정에게 그 앙심을 품게 되는데 그때 진왕 영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천우속 마생각, 즉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내리고 말대가리에서 뿔이 자라나면 너는 네 나라로 연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해놓고 나니 태자단이 간곡하게 뭐 기도를 했다나 뭐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태자단이 연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사마천이 보기에 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너무 과분하다. 그냥 뭐 어떠한 계기로 잘 도망쳐서 조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언 형가 상진왕 개비야 여우연 찐커상 진왕 제페이에 또 형가가 진나라 왕을 해쳤다,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 것 앞에 천우속 마생각 다 이게 그릇된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태자단의 어떤 운명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형가가 진나라 왕을 뭐 조금 다치기라도 했다는 거, 어떤 영웅이 그냥 진나라 왕한테 조금의 해도 미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게 너무 이제 뭐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민간에서는 그래서 뭐 상처라도 입혔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마천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정하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죠, 사마천은. 그래서 시 공선개공 동생여 하무저유 구지기사 위여 도지 여시 시 공순지공 동생위 샤우쥐有具之启示谓与道之如是. 여기서 동생은 동중서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동중서는 그 하북성 종왕 사람 사상고라서 독존유수를 주장했다고 하죠. 저서는 춘추벌로가 있고 누구냐면 바로 한무제 때 그 유교를 국교화시킨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따로 이렇게 사진을 하고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생몰연대가 서기전 179년에서 서기전 104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 미션 임파서블, 즉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은 227년에 벌어졌어요. 그 연대 차이가 꽤 나고,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은 공손계공이라는 사람하고 동중서가 하무저, 즉 그러니까 그때 그 미션 임파서블이 벌어지는 궁정에서 약봉투를 던져서 진시황을 구하려고 했던 약사, 그래서 로또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되죠. 근데 그 하무저하고 공손계공 동생은 그 애당초 같이 노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연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서 이게 그 뭐 사실일 가능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하무저가 약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젊은 나이였고 장수해서 뭐 어쨌든 동중서하고 뭐 아는 사이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손계공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그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손계공하고 동중서는 하무저하고 함께 놀아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때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는 미션 임파서블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고 있어서 여기서 나여죠. 그러니까 태사공, 사마천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천은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라 그 당시 목격자인
즉 하무저와 좀 교류가 있었던 동중서하고 공성계공이라는 사람한테 그 일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것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은 자, 조말지 형가오인 차기의 혹성혹 불성 연기 입의 교연 불기기지 명수후세 기망야제. 굉장히 기네요. 这草木这今可无人此其意或成或不成然其利益昭然不弃其志名垂后世其望也哉。 조말에서 형가에 이르기까지 5사람. 이게 그 자격열전에서는 5명의 자격을 다뤄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조말인데,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조말에서 형가에 이르기까지 5사람의 자격.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의로움이 아니라 의거. 그들이 벌렸던 어떤 미션 임파서블. 그 의거가 혹은 성공하고, 이 5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형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세운 뜻이 교연, 여기서 교는 비교하다의 뜻이 아니고, 분명하다, 확실하다, 현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연은, 그 앞에, 그 연이 뒤에 붙으면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운 뜻이 확실해서, 여기서 지는 불기기지. 지는 절개를 말합니다. 자기의 절개를 속이는 일이 없다. 자기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죠. 자기의 절개를 지켰으니 그 이름이 후세에 후세의 길이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겠는가. 이 5사람의 협격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미션 임파서블을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자기가 세운 뜻이 분명했고 또 자기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길이 역사에 전해지는 것이 결코 망령된 일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5사람의 행적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바 그들의 미션 임파서블을 역사서에 적어서 남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그 자객열전에 있는 형가의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자객열전에 있는 4사람의 협객, 4사람의 자객이죠. 자객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